그날 아침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17 소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노인이 2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것을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은평구 산동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린다. 윤서연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둡고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 접어둔 신문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게만 5kg은 좋게 넘을 가방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이미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할머니가 보리차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또 비가 오네. 우산은 챙겼니? 네, 할머니. 서연은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왼쪽 운동화 밑창은 이미 절반쯤 갈라져 있었지만 새 신발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닐봉지에 싼 주먹밥 2개를 건넸습니다. 점심시간에 꼭 먹어라. 아침 걸으면 안 돼. 할머니도 드세요. 난 괜찮아. 어서 가거라. 서연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 입구 가로등 아래 신문 더미가 비닐로 덮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은 서연이 2년째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130가구. 한 부씩 정확하게 문 앞에 놓고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봉지로 한 번 더 감싸는 일.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다니는 애들은 이 시간에 자고 있겠지. 서연은 중얼거리며 신문을 가방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운동화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고 양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 단독주택, 빌라 계단, 다세대 현관. 익숙한 경로를 따라 신문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107호, 박할머니 댁. 문 앞에 화분이 놓여 있어서 신문을 화분 밑에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203호, 맞벌이 부부댁. 항상 현관에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은 우유병 옆에 가지런히 세워뒀습니다. 한 집 한 집. 서연은 각 집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일찍 일어나고 누가 신문을 챙겨보는지. 그래서 신문을 놓는 위치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마지막 집에 신문을 놓고 나니 시계는 7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8시 30분까지였습니다. 서연은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비는 이제 가랑비로 바뀌었지만 온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등 뒤로 지나가는 승용차들이 물을 튀겼지만 서연은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윤서연, 오늘도 신문 돌렸어? 편의점 앞에서 같은 학교 학생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응.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만 굳이 말을 섞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빌리지 말자. 그 말의 의미를 서연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마음을 빌린다는 건 아마도 자신을 포기하는 일일 거라고. 버스가 왔습니다. 서연은 젖은 옷을 손으로 쓸어내리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서연은 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교복은 말랐지만 신발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직장인, 학생, 그리고 한쪽 구석에 노인 한 분이 비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닐 우산을 쥔 손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피곤하신 걸 수도 있어. 하지만 노인의 숨소리가 가빠 보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우산이 바닥에 떨어지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몸이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간신히 벤치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만 희미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가방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 노인의 입가에 대었지만 삼키지 못했습니다. 입가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서연이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한 직장인이 휴대폰을 꺼냈지만 동작은 느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노인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바람막이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 병원 갈 거예요. 서연은 다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출근 시간이라 도로가 막힐 게 분명했습니다. 택시! 서연은 도로 쪽으로 뛰어나가며 손을 들었습니다. 몇 대의 택시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대의 택시가 멈췄습니다. 학생, 어디 가려고? 병원이요. 빨리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기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태워. 서연은 노인을 부축해 택시까지 데려갔습니다. 주변 사람 하나가 도와줬고 겨우 노인을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서연도 뒷좌석에 올라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요. 택시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도로는 역시 막혀 있었지만 기사는 능숙하게 골목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맥박을 확인하려 손목을 짚어봤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10분 후 택시는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택시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노인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학생,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택시비, 안에. 서연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15,000원. 이번 주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얼마예요? 8,000원. 서연은 10,000원짜리를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아니, 학생. 괜찮아요.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서연은 병원 입구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학교는 이미 지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도와드렸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연락처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살아계시면 됐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은 여전히 작았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후 4시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는 결국 결석 처리됐지만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니?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콩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한 분 도와드렸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다치진 않았니? 네, 전 괜찮아요. 잘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서연은 자신의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은 7,000원. 이번 주는 벌써 수요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비는 다음 주에 들어오는데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편의점 가볼게요. 벌써? 밤 10시까지 일하잖아. 네, 일찍 가서 정리 좀 하려고요. 서연은 다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여전히 축축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20분. 서연은 이어폰을 끼고 걸었습니다. 음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은 단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반겼습니다. 서연아, 왔어? 오늘 물품 좀 정리해줘. 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서연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밤 10시 서연은 편의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이거 가져가. 봉투 안에는 김밥과 삼각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 제품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원래 버릴 건데. 그나저나 서연아, 요즘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아직 어린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은 어두웠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몇 년째 걷고 있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불을 켜자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밥은 냉장고에 있다. 꼭 먹어라. 할머니. 서연은 쪽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싸놓은 김밥과 사장님이 준 김밥. 두 개의 김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은 김밥 파티네. 서연은 김밥을 하나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평범했지만 왠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문득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습니다. 택시 안에서 노인이 희미하게 웃으며 했던 말. 살면 꼭 은혜를 갚겠네. 서연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건 그냥 말일 뿐이야. 서연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신문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저 잠들 뿐이었습니다. 고단하지만 평온한 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학교, 편의점 알바. 그 사이사이 끼니를 때우고 잠을 청하는 삶. 금요일 오후 3교시 수학 시간. 교실 뒤편에서 졸음과 싸우던 서연의 귀에 방송이 들렸습니다. 2학년 3반 윤서연 학생은 교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서연? 무슨 일이래? 설마 또 지각? 서연은 가방을 두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담임 선생님이 손짓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연 학생.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태원그룹 비서실의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태원그룹. 서연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 유통, 호텔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저를 왜 찾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 한 분을 도와주셨죠? 네. 그분이 저희 회사 회장님이십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신 후 계속 학생을 찾으셨습니다. CCTV 기록과 병원 기록을 확인해서 겨우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좋은 일 한 거잖아. 부담 가질 거 없어. 하지만 서연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을 찾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만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찾고 싶으셨던 겁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일단 그날 쓰신 비용입니다.
택시비와 병원비,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서연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학생, 이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학생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받아. 내가 쓴 돈이잖아.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거절하는 게 오히려 실례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의 연락처입니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연락 주세요. 남자는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하고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네. 좋은 일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마.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복도, 서연은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일이었어? 왜 정장 입은 사람이 왔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릅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연, 재벌 할아버지 도와줬다며? 헐, 대박. 돈 많이 받았으려나? 아니면 후원 받는 거 아니야?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방과 후 서연은 평소보다 빠르게 학교를 나왔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학교 어땠니? 괜찮았어요. 서연은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만 원. 서연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편의점 알바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이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의 행동이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데 서연은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하지만 닿을 수 없는 빛.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그 회장님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거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거리가 어쩌면 자신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걸.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신문 배달을 마치고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놓고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느껴졌습니다. 야, 윤서연 왔다. 쟤 진짜 재벌 할아버지 도와준 거래? 돈 얼마나 받았대? 서연은 자리에 앉아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소처럼 교과서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 친구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사람들이 좀 그러는데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교시 수업 시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마다 몇몇 아이들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부러움 섞인 시선, 그리고 의심의 시선.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같은 반 여학생 2명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서연, 진짜 우연이었을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CCTV로 찾았다며? 그럼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기다린 거 아냐? 헐, 그럴 수도 있겠다. 노인네들 지나다니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서연은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가서 해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두 학생이 나간 후 서연은 칸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지민이와 함께 먹으려 했지만 지민이는 다른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서연아, 미안. 오늘 애들이랑 먹기로 해서. 아니야, 괜찮아.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식판 너머로 몇몇 학생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연을 가리키며 뭔가 말했고 다른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서연은 밥을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방과 후 서연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실에 있기 싫었습니다.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서연은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쓰러진 노인을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문, 오해, 시선. 서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그냥 웃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편의점. 서연은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서연이. 요즘 학교에서 유명하다며? 네. 우리 딸이 같은 학교 다니는데 내 얘기하더라. 재벌 할아버지 도와줬다며?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하다. 요즘 그런 애들 없는데. 아주머니는 웃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칭찬도 부담이었습니다. 밤 10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47개였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 얘기일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밥 먹었니? 네,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그래, 요즘 피곤해 보이는구나. 할머니는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지민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나는 내 편이야. 서연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갈 걸 그랬나?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외로웠습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람들 틈에 있지만 서연은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 11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친 서연은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수고했어. 그나저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요즘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어둡더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더 묻지 않고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알바비야. 이번 주는 좀 많이 일했으니까 조금 더 넣어뒀어. 감사합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길을 걷는데 골목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불은 꺼져 있었지만 할머니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지.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앉아라. 서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힘들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만 봐도 알아. 서연은 말없이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할머니, 응, 착한 일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네, 착한 일은 늘 쉽지 않단다. 사람들은 순수한 선의를 믿지 않거든.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단다, 서연아. 내가 한 일이 순수해도 사람들은 의심하고 해석하고 재단하지. 그게 사람이야.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옳았어. 그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야. 다만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내 생각과 다를 뿐이지.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와드린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알아. 그래서 더 힘든 거야. 할머니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단다. 쉬운 길과 옳은 길. 넌 옳은 길을 선택했어. 그게 힘든 이유야. 그럼 계속 힘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내 또래였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단다. 남을 도왔다가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때 나도 후회했어. 차라리 모른 척 할 걸 하고.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선택이 날 만들었더구나.
후회는 남지 않았어. 대신 확신이 생겼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할머니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넌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야. 내 선의가 진짜인지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지 이걸 견뎌내면 넌 더 강해질 거야. 그럼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서연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에도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할머니는 일어서며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자거라.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지. 네, 할머니.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옳은 길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학교가 두려웠고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으로. 토요일 오전, 서연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학생을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거실로 나가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저 그 할아버지가 다시 입원하셨대요. 그래, 많이 편찮으신가 보구나.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왜 안 되겠니? 내가 도운 분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남들 시선 때문에 내 마음을 저버리면 안 돼. 그분이 널 보고 싶어 하신다면 가는 게 맞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학병원. 로비부터 달랐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 학생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특실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간호사들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여기입니다. 병실 문 앞에서 직원이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윤서연 학생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하게. 문이 열렸습니다. 병실은 호텔 같았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이 서연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회장은 손짓했습니다. 앉거라. 가까이 와도 돼.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너를 찾았단다. 괜찮으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마. 늙은이는 원래 이런 거야. 회장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조절해줬습니다. 너 때문에 학교에서 힘들다며?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비서실에서 보고받았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찾는 바람에 내가 힘들어졌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하다. 난 그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인데 내 일상을 망쳐놨구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오해한 거예요. 회장은 서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회장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지. 귀찮으니까, 관련되기 싫으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평생을 사업만 하며 살았어. 사람을 믿지 않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 그러다 보니 주변에 진심 어린 사람이 하나도 없더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비를 맞으며 쓰러졌을 때 난 생각했어. 이대로 죽는구나 하고. 근데 내가 나타났지. 서연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손이 내 팔을 잡았을 때 따뜻했어. 그 따뜻함이 내가 살고 싶게 만들었단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던 내가 내 손을 잡고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어. 세상에 아직 이런 아이가 있구나 하고.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고맙다 서연아. 내가 나를 살렸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구나. 학비든 생활비든 내가 원하는 거라면.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러니? 사양하지 않아도 돼. 제가 할아버지를 도운 건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그게 맞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서연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 말에 서연은 웃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할 뿐이에요. 내 할머니는 훌륭한 분이시구나. 네, 저에게는 전부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을게.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겠니? 네.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나를 찾아와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주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니? 네. 넌 왜 나를 도왔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사람이라고. 그게 다니? 네. 회장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참 단순하구나.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거란다. 서연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후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서연이 문을 나서려는데 회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 내가 준 따뜻함 절대 잊지 않을게.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는 것.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자신이 한 선택이 누군가에게 전부였다는 걸. 병원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여전히 몇몇 학생들은 서연을 쳐다봤지만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교생은 지금부터 운동장으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정교 조회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전교 조회? 갑자기. 서연도 의아했지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전교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교장 선생님과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익었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여기에?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태원그룹 강태원 회장님이십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벌이잖아. 왜 우리 학교에? 회장이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태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께 한 학생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지난주 저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이 학교 2학년 윤서연 학생입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선생님이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왔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밝히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운동장이 술렁였습니다. 서연도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17년 전 제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그때 손녀는 겨우 돌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업에 미쳐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딸이 떠나고 나서야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녀는 외가에서 키워졌고 저는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가 저를 구해준 겁니다. 절 알아보지도 못한 채로. 회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버렸구나.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서해 주겠니?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교통사고, 흩어진 기억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보여준 낡은 사진.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게 내 엄마야.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하게 보이던 남자. 서연은 회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운동장은 조용했습니다. 1000명의 학생들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응. 내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단다. 내가 찾아갔을 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 우리 서연이는 혼자서도 잘 크고 있다. 이제 와서 흔들지 말라고. 서연은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왜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지켜봤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난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밝히게 됐구나.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에 회장은 무너지듯 서연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조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서연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오해가 아닌 이해의 시선이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오해했어. 진짜 대단하다. 할아버지도 몰랐는데 도와줬다니.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지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윤서연이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서연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구나.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분이 찾아왔어. 돈을 주겠다고, 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 하지만 난 거절했단다. 왜요? 그분은 내 할아버지지만 내 엄마에게는 없는 아버지였어. 딸이 힘들 때 곁에 없었던 사람이 손녀를 키울 자격이 있을까 싶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키우신 거예요? 그래.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넌 잘 자라줬으니까. 서연은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그날 밤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내일 시간 있니? 네. 우리 집에 한번 와주겠니? 할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다음 날 서연은 회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집사가 서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호텔 로비만큼 넓었습니다. 회장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서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 집이 낯설지? 네, 너무 크고 화려해요. 회장은 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 집은 텅 비어 있단다. 사람은 없고 물건만 가득하지.
회장은 서연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앞으로 된 통장이야. 학비, 생활비 걱정 없도록 넣어뒀어. 서연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내가 원하면 여기서 살아도 돼. 방도 많고 할머니도 모셔올 수 있어. 회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마. 좋은 학교, 유학, 뭐든.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는 지금의 제가 좋아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할머니랑 사는 집, 신문 배달하는 새벽, 편의점 알바. 다 제 삶이에요.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하지만 서연아, 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더 나은 삶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지금이 소중해요. 왜 그러니? 가난하게 사는 게 좋다는 거니? 가난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난해도 마음은 빌리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이 이제 이해돼요. 무슨 뜻이니? 마음을 빌린다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편함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의 저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서연은 봉투를 회장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돈도 필요 없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대신 할아버지, 서연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끔 할머니 집에 놀러 와 주세요. 저희 집은 작지만 따뜻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회장은 한참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약속해다오. 정말 힘들 때는 나를 찾아오겠다고. 네, 약속할게요.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요. 오늘 편의점 알바 있어요. 내가 차로 데려다 주마.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갈래요. 익숙한 길이에요. 서연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할아버지. 대저택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걷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머니에는 편의점 알바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가는 곳은 은평구 산동네였습니다. 낡은 집, 좁은 방, 그리고 할머니. 그곳이 서연의 세상이었습니다. 나는 나야. 서연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잃지 않는 것. 버스가 은평구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집 앞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녀왔니? 네, 할머니. 저녁 먹자.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둘은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부엌, 낡은 식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서연에게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일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신문 배달, 학교 수업, 그리고 편의점 알바.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교실에서 서연을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이제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인사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서연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지민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좋아.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저번에 오해해서 미안했어. 아니야, 괜찮아. 서연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서연은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어린 왕자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문장을 읽으며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 편의점 알바 시간.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표정 좋아졌다? 그래요? 응, 뭔가 밝아진 것 같아. 서연은 웃었습니다. 아마도요. 밤 10시 퇴근길. 골목을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가도 되겠니? 당연하죠. 오세요.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그냥 오세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실 거예요. 회장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서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 익숙한 풍경. 이제 이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밥 먹었니? 네,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오신대요. 그래, 뭐 좀 장 봐둬야겠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랑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단다. 할머니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넌 잘했어. 내 선택이 옳았어. 어떻게 아세요? 내 얼굴만 봐도 알아. 넌 지금 행복하잖아. 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그날 밤 서연은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신문 배달하고 학교 가고 알바하고. 하지만 평범한 게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안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내 정체를 알게 되고 많은 게 달라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 할머니,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동네. 다 소중하다.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까? 아마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다. 나는 나로 살고 싶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일기를 덮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서연이 문을 열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회장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 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은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모님,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셋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의 학교 생활, 할머니의 건강, 회장의 회사 이야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이 참 잘 키우셨습니다. 회장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손녀니까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부탁할 게 있니? 아니요, 없어요. 학교 생활은 괜찮니? 네, 이제 다 괜찮아요.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할아버지가 걱정 많이 했단다.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이제 친구들도 생겼고 학교도 재밌어요. 그래, 다행이다. 해가 지고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벌써요? 더 계세요. 아니야, 너희들 쉬어야지. 현관에서 회장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기다릴게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회장이 떠나고 서연과 할머니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았어요. 나도 좋았어. 할아버지도 이제 가족 같아요. 응, 시간이 지나면 더 그렇게 될 거야. 서연은 웃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한 하루.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 그게 서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회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연아, 학교에서 뭐 배우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요즘 수학이 어려워요. 미적분이요. 그래. 과외 선생님 붙여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회장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대단하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똑똑한 애예요.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서연이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셋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고마운 일 있니? 응,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가 자주 오셔서요. 할머니가 요즘 많이 웃으세요. 할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녀석이.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가 있어서 행복했어요. 제가 17년 전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딸이 힘들 때 곁에 없었던 게 평생 후회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앞으로 잘하시면 되죠? 네, 그러겠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그 주 수요일, 서연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선생님. 요즘 봉사활동 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런데 어떻게? 이번 주말에 양로원 봉사 가는데 같이 갈래? 정말요? 네, 가고 싶어요. 토요일 아침, 서연은 봉사복을 입고 양로원으로 갔습니다. 양로원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학생들, 오늘은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청소도 도와드리면 돼요. 서연은 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어린 학생이 왔네. 청소 도와드리러 왔어요. 서연은 방을 정리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 참 착하구나. 아니에요. 요즘 이런 애들 없는데. 고맙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손 같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봉사 어땠어? 좋았어. 다음에도 올 거야. 너 진짜 대단하다. 바쁜데도 봉사까지 하고. 바쁜 게 아니야. 그냥 하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도운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것도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와 회장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 오늘 할아버지 오셨어요? 응, 너 기다리고 있었어. 무슨 일이에요?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학금 신청서야. 장학금요? 내가 만든 재단이 있단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지.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 제 이름으로요? 응. 윤서연 장학금.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어.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나를 도왔듯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고맙다, 서연아. 그날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선의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 자신이 시작한 작은 선의가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진짜 은혜의 의미라는 것.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만들자고 하셨다. 내 이름으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다. 내가 할아버지를 도왔고 할아버지는 나를 찾았고 이제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게 진짜 은혜를 갚는 거구나.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렇게 선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 나는 이제 안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서연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밝은 별. 서연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작지만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 6개월 후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여전히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날처럼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운동화가 달랐습니다. 새 운동화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준 게 아니라 자신이 알바비로 산 것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저 비 오던 날 내 인생이 바뀌었지. 107호 박 할머니 댁. 여전히 신문을 화분 밑에 끼워 넣었습니다. 203호 맞벌이 부부 댁. 우유병 옆에 신문을 가지런히 세웠습니다.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나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신문 배달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정류장, 할아버지가 쓰러졌던 바로 그곳.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벤치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등교하는 학생. 그날도 이랬었지. 그리고 나는 선택했지. 서연은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날 내가 할아버지를 도와준 게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나를 구해준 거였어.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자신이 구한 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지나쳤다면 서연은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아무도 서연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 윤서연. 신문 배달하고 편의점 알바하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점심시간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 봉사활동 같이 갈래? 응, 당연하지. 너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왜? 그냥 너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잖아. 서연은 웃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내 생각 많이 해. 그래도 너는 달라. 어떻게? 너는 진심이야. 가식이 없어. 서연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그게 특별한 거야? 응. 요즘 그런 사람 없거든.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방과 후 서연은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오는구나.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간.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우산을 털며 학생, 우산 여기 두세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손님을 응대하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과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들이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이라는 것. 밤 10시 퇴근길. 비는 그쳤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한 노인이 넘어졌습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머, 고맙네. 서연은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가세요. 고맙다, 학생. 서연은 할머니가 안전하게 가시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또 했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자신이니까.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 오늘도 오셨어요? 응, 저녁 같이 먹으려고. 셋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때? 좋아요.
학교도 재밌고 친구들도 좋고 다행이구나. 할아버지는요? 나도 좋단다. 너희들이 있어서.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풍경. 하지만 서연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밤 서연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오늘로 이 일기장이 끝난다. 6개월 전 비 오던 날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날 나는 할아버지를 도왔고, 할아버지는 나를 찾았고, 나는 나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묻는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아니다. 단 한 번도. 오히려 감사하다. 그날 내가 멈추지 않았던 것에. 이제 나는 안다. 선한 일은 보상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이 나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 돈보다 명예보다 편안함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나는 윤서연이다.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부자인. 작지만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은. 그리고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앞으로도 비는 올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선택할 것이다. 피할 것인가, 맞으며 걸을 것인가. 나는 이미 답을 안다. 비는 여전히 내린다. 하지만 이제 차갑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비를 맞은 후에야 비로소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신문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았으니까. 서연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빗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빗소리, 자신을 변화시킨 빗소리. 이제 그 빗소리는 두려움이 아닌 용기의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작지만 빛나는 별처럼. 그리고 꿈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자신답게 살아가는 꿈을. 세상에는 두 가지 빗소리가 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빗소리. 다른 하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빗소리. 한 소녀와 한 노인을 만나게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지나칠 것인가, 멈출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듭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서연은 가난했지만 부자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빗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당신이 내미는 손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고 당신 자신에게는 평생 자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를 맞은 후에야 비로소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